반갑습니다. 지안에듀에서 우편과 예금을 강의하고 있는 우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 설명회를 하게 되면은 보통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과목 간의 시간 배분이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 계리직이라는 시험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공무원 시험도 이제 여러 개 합격을 해봤고, 그리고 계리직 시험도 제가 이 강의를 갖다 처음 시작할 때 있죠. 응시를 해서 6개월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계리직 시험 준비한 건 한 2, 3개월 정도 해서 합격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조는 이제 여러 강사분들 중에서 계리직 시험을 갖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통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계리직 시험 이제 여러 과목들을 어떻게 이제 시간 배분을 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갖다 해왔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실제로 이제 과목 간의 어떤 시간 배분이라든지 처음 접근할 때 크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 방향을 갖다 잘못 잡게 되면은 1년 공부해서 합격할 사람이 2년을 해야 되고 6개월 만에 합격할 사람이 한 2, 3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원래 가장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식상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물론 그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일단 시간 배분을 갖다 첫 번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우예를 갖다 강의하다 보니까 우예 강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갖다 처음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또 면접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지안에듀에 그리고 이제 면접도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 면접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통 이제 6개월 1년도 어떤 사람한테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기간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제 이 장기간 공부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간 배분이요. 우리 계리직 시험은 크게 이제 우, 예, 그리고 보, 그 다음에 컴, 영 해가지고 총 8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당 이제 5점이거든요. 그래서 배점이 우편의 100점, 예금의 100점, 그리고 이제 보험의 100점, 그리고 이제 커밀 같은 경우는 65점, 영어가 이제 35점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도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이 계리직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여러 과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 그러면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가 커밀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6개월 동안 시험을 준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커밀이 중심이 아니라 우예보로 갖다 중심으로 준비했었고, 실제로 제 얘기를 듣고 우예보를 중심으로 공부해가지고 6개월이라든지 6개월 안쪽에 단기간에 합격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커밀이 중심이다 이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커밀을 갖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는데 자, 우예보로 갖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우예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자, 예금의 한 문제, 법령 문제를 빼고는 일정 수준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전부 다 맞출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도 예금 한 문제 틀리고 우편, 보험 100점, 예금 95점까지 맞은 학생 상당히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몇 점이에요? 295점이에요. 그 다음에 커밀 하나도 몰라. 그 다음에 영어가 이제 그 24년도부터 해서 생활 영어로 바뀌면서 상당히 쉬워졌어요. 가지고 영어가 어느 정도까지 중학 영어 정도 수준 혹은 고일 영어 정도 수준, 수능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 정도 수준까지 되면 6문제에서 7문제 정도를 학생들이 맞출 수 있어요. 꽤 잘하는 학생들, 영어가 그래도 한 고등학생 중에서도 꽤 양호하다 그러면은 만점. 그리고 그냥 중학교 정도 수준이다 그럼 한 30점 이 정도로 갖다 맞을 수 있어요. 30점. 그럼 이 두 개만 일단은 합해봐요. 그러니까 합하면 자 325점이 나오죠. 이거 그냥 다 틀렸다고 치고, 그러면 325점이면 있죠. 올해 그 합격컷 중에 낮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낮은 지역은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커밀을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원래 이게 찍으면 확률적으로 한
뭐 이렇게 한 3-4문제 정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확률로도 다 틀려서 전생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다 틀렸어. 그러니까 그래도 정말 낮은 지역은 비벼볼 수 있는 이런 성적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확률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점이 나오냐면 345점 정도 돼요. 그러면 어지간한 지역, 높지 않은 지역은 다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커밀이 한 절반 정도 문제는 기본 문제가 나와요. 기본 문제란 말은 예상된 전형적인 패턴화된 있죠. 계속 다른 시험에서 계리지기에서 반복돼서 나왔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한 절반 정도가 나와요. 제가 6개월, 3개월 만에 이렇게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도 커밀 로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커밀을 갖다가 당시 공부할 때 3주를 투자했어요. 3주를 투자했어요. 근데 3주를 투자해가지고 이 커밀을 정석적으로 일정한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출 문제집을 갖다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유형화된 반복돼서 출제되는 패턴화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찾아서 답을 끌어내는 연습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반타작보다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65점에서 제가 제가 시험 쳤을 때는 커밀이 그러니까 2023년도예요. 그때 그 18문제였어요. 18문제. 근데 이거를 갖다 반타작보다 좀 더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우회보 선방하니까 넉넉하게 합격을 갖다 했어요. 컷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커밀을 갖다가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찍으면 정말 낮은 지역밖에 합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어느 정도 제가 공부한 정도 수준, 제가 한 3주 동안 혼자서 독학해서 공부한 수준까지라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절반보다 좀 더 맞추면 이게 한 35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35점을 합하면은 360점 정도가 나와요. 360이면 모든 지역에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가장 높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밀을 정말 거저주는 맞춰야 되는 기본 문제만 맞춰도 모든 지역을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접근해서 실제로 단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합격하신 6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 3개월, 4개월도 있어요. 근데 그 6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5개월 동안은 일을 병행하면서 직장을 병행하면서 마지막 한 대라만 올인하신 분이 있죠.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그분들도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커밀이 중요하다더라. 커밀을 갖다 이렇게 중심으로 막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커밀이 별명이 늪이에요. 늪.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게 되면 호적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가지고 요 과목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 조정을 갖다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커밀이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시간 조정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실제로 잘못 공부를 하면 우예보보다 많은 시간을 커밀에 투자를 갖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도 나중에 커밀 성적이 막 50점, 40점, 막 30점 반타작하면서 이따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커밀이란 과목은 위험한 게 우예보는 딱 공부를 하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요. 공부한 만큼 물론 제대로 했을 때. 하지만 이제 커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는데도 나중에 성적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막 4, 5년 장수생들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커밀이 막 반타작 받고 반타작이 안 되는 학생들 제가 꽤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커밀은 실제로 공부 범위도 엄청나게 넓고 그리고 이게 그 공부를 했을 때 성적으로 연결될 확률도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일단은 절반 정도는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 거의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무조건 챙겨야 돼요. 그거는. 하지만 이제 그 이상 선을 갖다 넘어가서 그 이상 한 60점대, 70점대까지 들어가려면 있죠. 약간 자기 재능도 있어야 되고 자기 감각도 있어야 되고 있죠. 운도 따라줘야지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커밀이란 과목을 먼저 고득점 맞고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우예보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버리면 장수생으로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예보가 빨리빨리 성적이 나오니까 우예보랑 커밀을 갖다 병행을 하시되 시간을 갖다 잘 조정하시고 커밀은 일단은 절반 정도 수준까지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우예보 거의 합격할 수준까지 올리고 시간이 남았을 때 커밀을 갖다 한 단계씩 더 영역을 갖다 확보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라는 애매한 과목이 있는데 영어는 기본이 있는 분들은 그냥 거저 성적을 주는 과목이고 기본이 없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커밀보다는 성적을 받기가 좋습니다. 커밀보다는 성적을 받기가 좋고 커밀은 공부를 해도 실력이 있다고 해도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영어는 여러분이 일정 수준까지만 실력을 올리시면 무조건
성적으로 연결되는 과목이에요. 커밀보다는 시간 대비 효율이라든지 신뢰성,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그 공부가 성적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빨리 성적이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예요. 그러니까 그래 요 어려움이 있죠. 그 커밀을 갖다 여러분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있죠. 공부 기간이 이제 결정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커밀 중요하다더라 이런 얘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커밀 모든 공부를 갖다 커밀을 중심으로 외부보다 영어보다 다 합한 거보다 커밀을 더 많이 공부했는데 나중에 성적이 좀 이렇게 어중간하게 나오는 이런 학생들 많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확실하게 성적이 나오는 공부를 하면서 커밀을 기본적인 성적 챙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차근차근 영역을 확대해가라. 이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 전체적인 이제 시간 배분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우회 강사다 보니까 우회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월부터 25년 강의를 갖다 시작했어요. 11월까지. 그래서 이제 우편 전반부가 국내 우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강의가 지금 완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있죠. 예금 전반부가 나올 거예요. 예금 전반부. 아니 우편 그냥 완전히 끝내고 예금 넘어가지 왜 우편 이렇게 애매하게 끝내고 예금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우편이 보시면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의 아예 체계가 좀 달라요. 물론 이제 국내 우편 체계가 어느 정도 이제 국제 우편에 반영이 되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두 개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가르쳐도 전혀 상관이 없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우편, 그러니까 우편 전편인 국내 우편 파트를 충분히 요때 공부를 해서 이걸 복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국제 우편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12월 달에는 예금도 있죠. 예금도 이제 예금과 관련된 일반 이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우체국 예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일반 이론을 중심으로 예금 전반부를 12월 달에 다룰 겁니다. 10월, 11월에는 주 1일씩 강의를 했고요. 약간 느슨하게 진도를 뽑았어요. 근데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주 2회 해가지고 있죠. 한 달 만에 예금 전반부로 갖다 끝내버릴 겁니다. 그리고 요까지 하면 실제로 이제 절반이 아니라 거의 한 60% 정도 이제 진도가 나간 거예요. 예금도 우편도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나면 여기다 이제 우편 물류 파트도 요 12월 달에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우편 물류라고 해가지고 양이 많진 않은데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이제 그 우편에 있지 않습니까? 꽃이라고 불리는 파트가 있습니다. 요 12월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두 개 강의가 이제 올인원 강의, 우편과 예금의 가장 핵심적인 강의거든요. 그 강의 들어갔다 한 60%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교환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환을 바탕으로 여기서 미리 강의한 파트들에 혹시라도 수정된 내용이 있다면 특강 같이 해가지고 수정된 내용을 보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갖다 이어갈 거예요. 이어가서 자 우편 후반부가 나갈 거예요. 국제우편 1월 달에.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예금 후반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우편과 예금 과목의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 있죠. 그 올인원 과목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반복하시면 실제로 이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 거의 95점 만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텀을 둘 겁니다. 3월 달은 휴식기. 요때 이제 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열심히 교재 작업, 문제집 작업을 할 거예요. 문제집 작업.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집 작업을 하고 4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4월 달에 자 문제풀이를 갖다 우편과 예금을 갖다 같이 완성을 할 겁니다. 주 2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강의까지 가면 그냥 거의 뭐 실질적인 내용은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이제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 남은 기간 5월, 6월, 그리고 7월 전반부 이렇게 남아있죠. 요 기간 동안은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 계속 반복하는 있죠. 다져가는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져가는 과정에서 저희 지안이 모의고사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이제 실력을 갖다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런 타임을 갖다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편과 예금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상당히 작년에 비하면 좀 커리가 좀 빨리 진행이 되는 편이에요. 작년에는 교환이 나온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올인원 강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그 여유 있게 학생들이 이제 복습하고 정리하시라고 연말부터 해가지고 미리미리 좀 그 강의를 갖다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필기를 준비하시면서 또 이제 그 계리직 면접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소문 들어보셨죠? 경쟁률도 조금 치열하고 어렵다 하더라. 아니 필기 컷 넘겼는데 떨어진 사람들도 있다더라 하면서 이제 면접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도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면 계리직 면접이 일반 공무원 면접에 비해서 약간 경쟁이 좀 치열하긴 합니다. 그런데 면접도 있지 않습니까? 운이 아니라 실력에 의해서 면접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제 합격하신 분 중에 그분 아이디어가 뭐였더라? 그 아이디어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죠. 약간 그런 어쨌든 이번에 합격해서 합격수기 쓴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카페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 번씩 댓글을 달 때 자기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든대요. 그러니까 필기 준비할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그분이 필기 컷으로 합격을 했어요. 약간 높은 지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평범한 지역이었으면 충분히 여유 점수를 남기고 합격을 하는데 딱 필기 컷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대구였나? 일반 지역보다도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높은 지역에 컷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컷으로 합격하면 면접에서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면접에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컷으로 합격하면. 근데 그분이 컷으로 합격하고 나서도 자기는 면접에서도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합격을 했어요. 컷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분 말고 한 분 있는데 그 동욱 씨라고 남자분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역시 면접을 컷으로 합격해가지고 면접 수업을 갖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도 저한테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수업을 듣는 중에 나중에 제가 컷이지만 나중에 꼭 합격해가지고 합격 소식을 갖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면접 있죠. 면접을 갖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고 많은 학생들을 갖다 접하면서 이제 봤는데 면접은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 이제 어떤 적극성이라든지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면접에서 이제 가장 큰 강점이에요. 필기 점수가 실제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긴 한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면접 준비하시고 뭐 컷에서도 합격을 하시고 그리고 고득점임에도 떨어지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보통 이제 컷에서 합격을 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대부분 합격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그 표정이 되게 좋으신 분들 그리고 자신감 있으신 분들 있죠. 적극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컷을 갖다가 그 컷을 넘어서 컷의 벽을 넘어서 최종 이제 합격을 갖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안 같은 경우가 면접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안에서 면접 강의를 갖다 들으신 분들이 합격률이 85% 정도가 돼요. 아니 85%가 뭐가 높냐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계리직 면접 그 원래 합격률 경쟁률이 실질적으로 한 75%, 7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평균 합격률보다 한 10% 정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 시중에서 면접 강의를 하는 그 학원들 중에 있죠. 조그만 한 10명씩, 10명씩 하는 이런 데 빼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0명이라든지 한 50명 넘어가는 학원들 중에서는 합격률이 지안이 가장 높습니다. 뭐 어떤 데 막 프리미엄 면접이라고 하면서 막 그 면접 강의 비용을 갖다 막 50만 원, 70만 원 받는데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보다도 합격률이 높습니다. 거기 합격률 물어보십시오. 거기 합격률 물어보십시오. 우리보다 높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뭐 소비자원이라든지 해서 그 자료 증명하라고 할 겁니다. 우리 85%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필기를 갖다 무사히 합격을 하신다면 면접도 여러분이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접이 1, 2기로 나눠져 있거든요. 1기는 필기 시험 친 직후에 이제 면접을 갖다 준비하는 거예요. 1기들은 합격률이 90% 정도, 9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면접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일찍 하고 많이 확실하게 하면 합격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1기의 컷분도 대부분 합격하셨어요. 컷에 걸린 분들. 이런 분들도 1기에 준비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1기부터 준비하셨어요. 가지고 1기에 미리 확실하게 이제 준비하신 분들은 컷분도 대부분 합격을 하세요. 대부분. 가지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필기를 갖다 딱 보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합격권이다. 그러면 이제 일찍 준비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일찍 준비하면 나중에 합격률을 갖다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75%, 73%가 아니라 한 90%대까지 여러분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컷이 아니라면 뭐 이제 뭐 거의 뭐 여러분이 일정 수준까지만 공부하면 무난하게 또 합격할 수 있고요. 면접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면접도 이제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가 우리 뭐 공부를 좀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기껏 공부해 보신 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2주짜리, 1주짜리 한 달짜리 공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1년이나 2년짜리 장기적인 공부를 해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은 이제 계리직은 조금 그 단기 합격생이 어느 정도 나오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한 1년이라든지 1년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합격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작년에 상당히 많았고 있죠. 저희 수강생들 중에 상당히 많았고. 근데 이제 대부분 한 1년 정도, 요 정도 걸려야지 이제 합격을 하시죠. 그러니까, 빨리 합격을 해도, 그러면 이제 그 1년이나 6개월도 솔직히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처음 공부를 해보시는 이런 긴 공부를 처음 해보신 분들한테는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제 이런 장기간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뭘까요? 뭐가 힘들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뭐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제 일주일짜리, 2주일짜면, 일주일 뒤가 되면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과가 나오고 잘했으면 그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6개월짜리, 1년짜리는 솔직히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1년, 6개월까지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갖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그리고 보상이 지워지지 않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거예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1년짜리 이제 그 6개월짜리 시험을 갖다 합격을 하려면 제가 아까 그분 얘기했죠. 그분은 공부하면서 자기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분의 저력일 수도 있어요. 그분의 그런 멘탈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있죠. 직장 생활을 갖다 하면서 직장 생활을 5개월 하고 마지막 한 달을 갖다 자기 합격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 한 달을 올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이제 6개월 동안 내가 떨어질까 합격할까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를 갖다 가졌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올해 합격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 자기가 이제 보상이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어떤 보상이라든지 만족감 같은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멘탈을 갖다 잘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론 이제 내가 하루 종일 놀아놓고 난 잘했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계획을 잡아놓은 합리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돼요. 무리하게 계획을 잡으면 계속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공부가 한 100%면 있죠. 계획은 한 70% 정도만 계획을 갖다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100%로 계획을 잡아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히 매일매일 해보면 100%가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좌절감을 갖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좌절감은 오늘 또 계획을 못 지켰네. 나 왜 이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70% 정도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죠. 70%를 달성하면 되게 기분이 뿌듯해요. 나 오늘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리고 시간 남잖아요. 그럼 이제 추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추가 목표를 잡아서 추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엄청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표도 달성하고 추가적인 있죠. 공부까지 했다는 거예요. 나 합격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가지고 이제 계획을 잡을 때 무리하게 잡지 말고 한 60%, 70% 정도로 기본 계획을 잡으시고 있죠. 요거로 갖다 우선적으로 달성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추가 공부를 하면서 있죠. 끊임없이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껴가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을 해가세요. 누가 칭찬을 안 해주다 보니까 나 스스로라도 어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만족을 갖다 느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혼자서만 이렇게 만족하면 안 되겠죠. 지하는 이제 모의고사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달 이제 모의고사를, 처음에는 미니 모의고사로 해요. 미니 모의고사. 이번 달에는 이제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우편 그 절반, 국내 우편과 관련된 미니 모의고사, 10문제짜리 모의고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점 이제 늘어나요. 나중에 이제 뭐 20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이 이제 또 한 1, 2월 가면 한 2과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 가면 뭐 한 4과목 해가지고 있죠. 점점 이제 그 범위를 갖다 늘려가지고 점점 구색을 갖춰가지고 모고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이제 모고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큰 범위들을 갖다 이제 준비하는, 처음에는 한 10문제, 그 다음에 20문제, 그 다음에 40문제, 범위를 점점 늘려가면서 있죠. 요 범위들을 갖다 소화하는 연습들을 갖다 이제 하시면서 객관적인 만족감도 느껴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멘탈을 갖다 유지해서 시험장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여기도 모든 분들이 합격할 수는 없어요. 시험이라는 게 냉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때는 완전히 피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 경쟁률이 막 9급이 기본적으로 100대 1, 7급은 막 200대 1, 제가 쳐서 합격한 지역은 183대 1, 아직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공무원 인기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1, 30대 1, 40대 1이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보내시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합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만 보내면 안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열심히 보내시면 있죠. 실제로 이제 6개월이라든지 1년 만에 충분히 이제 끝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이제 11월이죠. 11월부터 이제 남은 시간이면 초시생이라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재능도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계리 공부를 갖다 시작을 하신다면 있지 않습니까? 하신다면 이제 열심히 하시고 있죠. 내년에 이제 합격을 하셔서 면접까지 이제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